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경제지표 일정이 당장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호재가 없어서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경계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장중에 환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잖아요. 뭐 환율 하락해서 나쁠 건 없지만, 최근에 이제 엔화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엔캐리 관련된 경계감이 다시 부각이 됐고, 그리고 또 일정상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오면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경계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주들, 반도체 이쪽이 좀 빠지고, 제약과 금융, 반대쪽 시소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움직이면서, 지수가 좀 약하고 전체적으로 종목들도 좀 신중함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일정을 보면 지난주에 시장을 막 끌어올리고 한동안 했던 게 뭐 CPI 잘 나오고 소매 판매 잘 나오고 뭐 고용 데이터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린 재료였잖아요. 근데 이번 주 일정상 굵직한 어떤 경제 지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경기 침체 우려 완화시켜주는 지표 그리고 올라가고 이런 구도였는데 지금은 또 대부분 또 반영이 돼서 뭐 새로운 지표에 대한 반응도 나올 시점도 아닌데다가 그나마 그렇게 굵직한 지표도 없거든요. 그래서 올릴 만한 동력이 없는데 그동안에 올랐으니까 좀 매도가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어떤 발언을 할 거냐. 이게 사실 이번 발언에서 뭐 9월에 금리 내릴 것 같은 힌트를 줄 것 같긴 하잖아요. 근데 시장이 뭐 어떤 것 때문에 경계를 하냐면 그동안의 시장의 스토리가 7월에 CPI 발표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메가세븐은 매도하고 러셀2000은 매수하고 하면서 막 시장이 갑자기 주도주가 바뀌었다. 막 중성주 쪽 장세가 시작이 됐다. 막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범한 줄 알았던 뻔한 일정인지 알았던 것들이 갑자기 시장의 어떤 업종별 로테이션을 만들어내면서 급변해 버렸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의 실업률이 4.3% 나오면서 경기 침체 걱정, 엔캐리 걱정 이런 것들이 확 더해지면서 2차로 또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 추가 인상 안 한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 쭉 나오고 하면서 안도감을 줬죠. 근데 이제 잭슨홀 미팅 자체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중요도가 있는 일정은 아닌데 투자자들이 마치 그냥 CPI 하나 가지고 러셀 2000과 메가세븐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듯이 이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 일단 좀 일정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 발짝 물러가서 보자. 이런 신중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코멘트 나오는 거 보면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인데 파월이 혹시라도 엉뚱한 소리 하면 시장이 놀랄지도 몰라. 근데 뭐 뻔히 긴축 없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긴 하고 또 어차피 다음 FOMC 전에 고용지표 한 번 더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릴지는 모를 거라서 뭐 과도한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다. 그다음에 또 CT 같은 데선 그 전까지 그 잭슨홀 미팅 전까지 굵직한 지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날 변동성이 다 집중이 될 거다. 그래서 옵션 베팅도 그날 다 몰려 있다. 그래서 그때 뭐 변동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이런 신중함들을 또 유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환율이 많이 빠졌거든요. 환율이 되게 많이 빠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좀 걱정을 안겼는데 이게 사실 환율 빠지면 우리나라 원화 강세니까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일부 좀 다른 해석도 있었습니다. 우선 환율이 빠진 이유들을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하는 게 확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 약세에 베팅이 된 거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통화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간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고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면서 아시아 경제가 양호해질 거야.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주 외국인들이 금요일에 되게 많이 샀잖아요. 주식을. 근데 그게 이제 2월 돼서 오늘 영향을 준 거다. 이런 분석 기사도 오늘 있었거든요. 지난주 뭐 대규모 매수했는데 그게 오늘 가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준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 좀 부담스러운 재료는 이제 마지막이죠. 예, 엔화 그동안에는 이제 엔화의 매도 포지션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 엔달러 환율이 이제 빠진 거였는데 이게 매도 포지션 축소 정도가 아니라 엔화를 아예 매수 포지션. 그러면 엔화 초강세 포지션이 되니까 엔달러 환율이 더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엔캐리 자금 이탈이 이제 본격적으로 2라운드 시작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 엔달러 환율 보면 뭐 계속 장중에 뭐 내려가서 146엔 중반부터 시작했다가 145엔 초반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엔달러 환율 빠지면 투자들이 막 기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오늘 지수가 오후장에도 갑자기 낙폭이 좀 커지는 뭐 뚜렷한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적어 나오면서 이제 자금 이탈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좀 갖게 된 게 오후장에 좀 한때 낙폭을 더 키우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는 이건 뭐 주말부터 계속 보여드린 차트긴 합니다만 하이닉스가
25만 원, 저점 15만 원, 가운데 금연 20만 원. 이게 이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평범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 밀렸죠.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매물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쪽 시소가 원래 이제 삼성바이오인데, 오늘 삼성바이오는 좀 밀렸습니다만 의약품 업종은 전체적으로 강했거든요. 그래서 반대쪽 시소, 이게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해서 뭐 또 미국 정책 이슈도 있고 해서 제약 바이오 쪽에 좀 힘이 실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시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종도 밸류업 관련된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 쉬고 시소 반대쪽에 있었던 종목,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종은 수급으로 밀어붙이면서 이제 좀 업종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났는데, 대체로 보면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서 이제 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오른 걸 덜어내는 분위기가 맞았다.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한 악재보다는 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주식 팔고 선물은 매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선물 매수한 거는 되게 다행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뭐 오후장에 또 매수했던 걸 또 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일관성 있게 매수를 해줘야 하락 방향에 5조 원 베팅되어 있는 게 줄어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풀어주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물 매수는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 반도체,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를 좀 팔고, 매수는 현대차 있고 금융주 있고 조선주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좀 집중을 했고요. 기관 투자들은 뭐 딱 봐도 다 금융이잖아요. 상단 보면 거의 금융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순매수에 포진해 있고, 매도는 이제 수출주, 그러니까 하이닉스,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게 뚜렷하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으면 2차 전지 오늘 좀 빠졌는데 2차 전지 대부분 다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매수 쪽은 뭐 일부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약간,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제약이나 이런 것들도 엇갈리게 매매를 했고, 뭐 반도체도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엇갈렸고, 근데 피팅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조선 부품 이런 것들이 아래쪽으로 보면 좀 고르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일단 그 오늘 밤에 외국 미 증시에서 이게 또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엔달러가 다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엔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 보이는. 근데 그 엔화, 더 정확하게 하면 엔화 강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제가 환율이 올라갔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간 이제 엔화의 어떤 변동성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요거 좀 관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좋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해석이죠. 근데 반면에 일본은 금리 올리네 마네 그러고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면, 아, 이게 또 엔달러 환율 또 떨어뜨려서 엔캐리 자극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해석을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이거는 뭐 지수 보면서, 나스닥 보면서 가늠하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오늘 선물은 샀고, 현물은 팔았는데, 이런 구도가 이어지는 건 나쁘진 않아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워낙 선물 매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면 이제 하락 배팅 했던 걸 줄여주면서 이제 현물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공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쁘게 보면 선물을 며칠 사서 새로 매도할 여력이 생기면서 때려버리면 또 골치 아픈 건데, 어쨌든 선물을 계속 사주면 그나마 좀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열릴 수는 있죠. 그렇게 가는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반도체하고 제약주, 밸류업, 이게 오늘 장에서는 시소. 그동안 이제 반도체 제약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밸류업이 반도체의 반대쪽 시소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바꾸면 이제 뒤쪽 힘이 빠지면 앞쪽이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런 어떤 시소의 구도는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방적인 독주 장세는 지나간 것 같아요. 뭐 아침 방송이나 뭐 주말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승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을 만한 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 계속 될 것 같다고. 이제 기존의 반등장은 많은 종목이 올라가는데, 반등장 다음 라운드에서는 차별화 장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봐야 돼서 이제 좀 그런 걸 고려한 어떤 업종 선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잭슨홀 그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잭슨홀 다음 주를 보면 최근에 25년 동안 18번 올라가고 7번 빠지고 뭐 이 정도 비율이었거든요. 이 정도 비율, 그러니까 17번 올라가고 8번 빠지고 이 정도 비율이었는데, 우리나라 것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잭슨홀 주간에는 그렇게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 약간 올라간 적이 더 많았고, 근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주간이 더 많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폭이 엄청나게 크진 않았잖아요. 최근에 10년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잭슨홀 구간 미팅 자체가 되게 영향력이 좋거나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한번 시장이 놀란 적이 있어서 2022년도에 파월이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센 얘기하고 빠져나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적이 있었잖아요. 뭐 긴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금리 긴축을 완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 막 그렇게 딱 얘기하고 나서 시장을 초토화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안 좋은 기업 때문에 시장에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 원래는 잭슨홀 미팅이 그렇게 중요도가 있는 이벤트는 사실 아니었어요. 뭐 예전에 뭐 버냉키가 2차 약적 정화를 한다, 뭐 2005년인가 6년도에 이제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서브프라임 때문에 금융위기 올 거야, 막 이런 거 얘기한 것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원래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냥 나름대로 핑계를 갖다 붙이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거 가지고 좀 지그재그로 움직이려고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가늠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